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2 리그전에 참가하는 6팀 중에서 구척장신을 제외한 5팀의 감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FC 원더우먼의 감독은 이천수 감독이고요. FC 탑걸의 최진철 감독, FC 아나콘다의 현영민 감독으로 신생팀 3팀의 감독도 정해졌습니다. 자, 신생팀을 맡게 되는 이 세 감독 중에서 신입 감독인 현영민 감독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이 세 팀 중에 어느 팀을 지도하고 싶냐 선택지를 줬는데 FC 아나콘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천수 감독은 시즌2에도 FC 원더우먼 우승 후보로 꼽을 수도 있는 강력한 팀을 맡으면서 운이 좋은 남자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선택지를 줬기 때문에 이천수 감독의 안목이 탁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송소희, 황소윤 투톱이 막강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공은 둥굽니다. 축구는 정말 경기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또 어느 팀이 딱히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경기는 데뷔전 경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각 감독들이 팀을 훈련시키고 조율하냐에 따라서 또 경기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구척장신의 감독 자리는 공석으로 놔둬 있습니다. 최영수 감독의 거쳐도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경기 전에 신생팀들의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룰라의 3-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ES의 I'm Your Girl, 그리고 송소희 선수가 니나노, 태평가 맞나요? 이렇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유사 걸그룹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춘주춘이라는 걸그룹이었죠. 자, 윤태진 아나운서와 주신 아나운서죠. 특히 남이춘이라 불리는 윤태진 아나운서, 왜 남이춘이라 불리우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제대로 그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푹 빠져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생팀 데뷔전 대진표를 한번 살펴보죠. 총 3경기를 하게 되고요. FC 탑걸과 FC 아나콘다가 첫 경기를 이 방송에서 하게 됐죠. 자, 감독들의 사전 추첨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진표에 의하면 가장 유리한 팀은 FC 탑걸이죠. FC 탑걸은 첫 경기를 하고 두 번째 경기를 쉬고 그리고 세 번째 경기를 하게 되는 유일하게 휴식을 갖게 되는 팀이 바로 FC 탑걸인데요. 최진철 감독이 사전에 추첨을 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리한 팀은 바로 FC 아나콘다죠. 첫 경기를 하고 곧 이어서 두 번째 경기까지 해야 되는, 게다가 상대가 또 FC 원더우먼입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부상을 달고 뛰어야 되는 상황, 가장 안 좋은 대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FC 원더우먼도 이 경기 이어서 다시 휴식을 취한 탑걸과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대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대진을 뽑은 건 FC 탑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제작 여건상 하루 만에 3경기를 소화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다른 출연진들도 관중으로 불렀고요. 그쵸? 여러 가지 촬영 여건이 그랬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페어하게 하려면 사실은 하루에 할 수가 없죠. 한 경기 하고 또 다른 날에 하고 또 다른 날에 하고 이렇게 해서 체력 안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즌2의 상위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슈퍼리그에 이미 진출해 있는 1, 2, 3위 팀, 불나방, 국대 패밀리, 월드클래스 세 팀의 선수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보고 싶었던 선수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관중석에서나마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박선영, 신효범, 안혜경, 한채아, 심하은, 양은지, 사오리, 에바 선수까지 8명의 선수가 경기를 관람하러 와줬는데요. 이 선수들의 아우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확실히 선배미가 뿜뿜하더군요. 파일럿 시즌과 정규 시즌을 거쳐서 그런지 이들이 더 여유롭게 보였고요. 특별히 절대자 박선영 선수의 아우라는 특별히 더 남달랐습니다. 박선영 선수의 포스 넘치는 등장만으로도 주위 공기가 압도되는 그런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고요. 매우 반가웠습니다. 자, 그렇게 선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생팀들의 데뷔전이 시작됐습니다.
FC 탑걸과 FC 아나콘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탑걸은요, 둘 하나 전술로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아유미, 감미연 선수와 유빈 선수가 수비에서 시작을 했고요. 바다 선수가 공수를 오가는 가운데 허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체리나 선수가 최전방에 나섰습니다. 현영민 감독이 이끄는 아나콘다는요, 하나 전술을 가져왔습니다. 신하영 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요. 주신 선수가 수비에, 윤태진, 오정현 선수가 좌우 날개, 박은영 선수가 최전방에 나섰군요.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이아몬드 전술을 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양팀 다 전술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다 선수가 수비로 내려섰고요. 감미연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뒤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탑걸이었고요. 아나콘다에게는 계속해서 부상의 불운이 찾아왔죠. 오정현 선수가 먼저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 골키퍼 포지션으로 갔고요. 신하영 선수가 원톱으로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하영 선수를 올린 건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 공격에서 보여줬고요. 윤태진 선수도 나중에 부상을 느껴서 오정현 선수와 골키퍼 포지션을 교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입니다. 아, 경기를 어떻게 5명만 꽉 채워서 하나요? 교체 자원이 1명도 채 없는 상태로 이렇게 경기를, 더군다나 하루에 2경기를 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실은 진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다면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1명이라도 심각한 부상이 나왔다면 프로그램도 문제가 되지만 이 선수들에게도 참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선수들 대부분이 이번에 공을 처음 만져보는 초심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매우 재밌었습니다. 데뷔전 1경기의 경기 결과입니다. FC 탑걸이 FC 아나콘다를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체리나 선수가 선취골이자 결승골을 득점을 했죠. 자, 이제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FC 탑걸의 평점입니다. 주장 체리나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팀의 결승골이 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침착성이 매우 돋보였어요. 이 골을 넣는 상황에서요. 자, 슛 2개가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중 하나가 골이 되었죠. 패스 성공 3개가 있었고요. 코너킥 하나 처리했고요. 가로채기 하나, 커트 2개 등의 수비 지표도 있었는데요. 다만 후반전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제가 정규 시즌의 평점을 내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기본적으로 평점 1점은 다 올라가거든요. 한 평점 8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7점을 드린 이유는 후반전에 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핸드볼도 하나를 기록했었고요. 유빈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주기도 했는데 체력 저하로 인해서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체리나 선수 주장으로서 결승골도 넣었고요.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앞으로의 발전된 모습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바다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바다 선수 거침없는 중거리 슛 2개를 보여줬고요. 슛은 총 3개였습니다. 패스 성공 4개, 킥인을 많이 담당을 했죠. 자, 수비 지표도 좋았습니다. 클리어 7개, 커트 4개, 매우 준수한 수비 지표였고요. 바다 선수 참 장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딱 키커, 전담 키커 과죠. 심하은 선수, 정혜인 선수 과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킥력도 좋았고요. 킥의 정확도도 괜찮았습니다. 볼 경합을 참 잘해줬습니다. 이 파이팅 스피릿이 참 좋아서 볼 경합에 주저하지 않았고요. 몸싸움도 잘해줬고요. 체력도 좋아서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바다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감미연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슛 2개를 했습니다. 유효 슛 2개였고요. 그중 하나는 굉장히 소녀 슛이었습니다. 좋은 찬스였는데요. 슛이 매우 약했고요. 또 하나는 골포스트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앞으로도 슛을 연마한다면 가미현 선수도 골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됐고요. 수비 지표가 좋았습니다. 슛블락 4개가 있었습니다. 슛을 몸으로 적재적소에 잘 막아냈고요. 커트 4개, 클리어 2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리나 선수와 마찬가지로 후반에 체력 저하가 되면서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평점 7점을 드렸습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3개, 캐치 하나로 안정적인 골키핑을 보여줬는데요. 특별히 신하영 선수의 멋진 가슴 트래핑 이후의 슛도 막아냈고요. 윤태진 선수의 슛도 얼굴로 선방해냈습니다. 매우 아팠을 텐데요. 씩씩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패스 성공도 3개가 있었고요. 골킥 10개가 있었습니다. 골킥이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어요. 여기저기로 중구난방으로 갔는데 갈수록 킥이 좋아졌고요. 특별히 후반전에 매우 좋았죠.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게 굉장한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빈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슛 2개가 있었고요. 패스 성공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수비 지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평점을 드렸는데요. 커트 10개, 클리어 8개. 수비를 지휘했습니다. 유빈 선수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도 많았는데요.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더군요. 몸싸움도 능하고 체력도 좋고 후방 빌드업도 되는 수비수. 자, 후방 빌드업도 되는 수비수. 골대녀 세계관에 누가 있죠? 신효범 선수가 대표적이고요. 에바 선수 정도가 있을 겁니다. 차수민, 박승희 선수도 굉장한 수비수인데요. 사실 두 선수의 약점은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이 그렇게 강한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유빈 선수는 후방 빌드업의 재능이 엿보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특별히 후반전에 체리나 선수에게 줬던 스루 패스는 만약에 체리나 선수가 제대로 잡기만 했으면 굉장히 좋은 찬스로 이어질 뻔 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패싱 능력, 패스 능력도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고요. 자, 다만 치명적인 패스 미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은영 선수에게 1대1 찬스를 내줬는데요. 만약에 박은영 선수가 좀 더 공을 잘 다루고 노련한 선수였다면 그 찬스에서 실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최진철 감독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벌써 3번째 팀입니다. 본의 아니게 전이맨이 되고 있는 최진철 감독. 예상을 깨고 1승을 했습니다. 왜 예상을 깨고 라고 썼냐면 여기저기 저도 찾아봤는데 여론이 아무래도 탑걸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탑걸은 상당히 강한 팀이었습니다. 자, 최진철 감독의 기록을 볼까요? 파일럿 시즌 때 구척장신을 맡아서 2패를 기록했고요. 정규 시즌에는 월드 클래스를 맡아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경기였지만 어쨌든 1승을 추가했군요. 역시 자, 새 시즌을 관통하는 이 베테랑의 품격이 느껴졌고요. 덕장으로 유명한 최진철 감독, 탑걸과의 케미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아나콘다의 평점입니다. 먼저 주장 신하영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슛 하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슛 하나로 모두를 열광시켰죠. 대단한 가슴 트래핑에 이은 슛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기술이었는데요. 신하영 선수의 재능을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패스 성공 2개가 있었고요. 자, 전반전에는 주로 키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골킥, 세이브, 캐치 등을 기록을 했는데요. 골키퍼로서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스트라이커, 원톱 자원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공격수로서의 모습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좋고요. 몸싸움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래핑 후의 멋진 슈팅, 앞으로도 멋진 장면들 많이 기대할게요. 박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많은 슛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군요. 슈팅 5개가 있었고요. 패스 성공 3개. 꽤 많은 킥인을 담당을 했습니다. 코너킥도 2개를 담당을 했고요. 수비로는 가로채기 하나, 그리고 얼굴에 맞는 안면 수비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좋았던 패스 미스가 하나 있었죠.
체리나 선수에게 어시스트성 백패스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고요. 핸드볼도 3회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점을 낮아지게 한 원인이 됐고요. 공격 쪽에서는 좋은 찬스를 잡았는데 4개가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약간 공이 주체가 안 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 파일럿 시즌 때 한채아 선수, 이현희 선수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박은영 선수 이제 시작입니다.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지금이 평점 6점이라는 거지 시즌이 끝나갈 무렵 아니면 중반쯤에는 훨씬 더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빈 선수의 패스 미스가 나왔고 1대1 찬스가 있었는데요. 이 찬스 아까웠고요. 윤태진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준 것, 주시은 선수가 패스를 밀어준 것 다 제대로 공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까운 찬스를 잃고 말았고요. 자, 코너킥에서 주시은 선수가 제대로 패스를 했는데 본인의 가랑이 사이로 빠지는 알까기가 되면서 역시 아쉬운 찬스를 날리게 됐습니다. 오정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패스 성공 3회가 있었고요. 킥도 많이 담당을 했군요. 수비 지표가 특별히 좋았습니다. 클리어 7개, 커트 4개, 가로채기 하나, 슛블락 하나,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고요. 자,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허벅지 근육의 통증을 느꼈죠. 그래서 골키퍼 포지션으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요. 캐치 하나를 기록했고요. 골킥도 처음엔 애를 먹다가 나중에는 이 신하영 선수의 트래핑 슛을 만들어낸 그 골킥을 한 게 바로 오정현 선수였죠. 종합적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몸싸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더군요. 평점 8점을 드립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진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진 선수, 양발잡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사오리 선수를 연상케 하는, 그리고 슈팅 능력도 상당하고요. 스피드도 좋고 상당한 장점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슛을 무려 5개나 했고요. 유효슛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꽤 많은 슛이 굉장히 위협적인 슛이었어요. 패스 성공도 5번 기록을 했고요. 수비 지표도 좋았습니다. 커트 3개, 슛블락 하나, 가로채기. 공수 양면에서 고른 활약을 했다는 뜻이죠. 자, 후반전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면서 골키퍼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요. 결정적인 세이브도 하나 기록을 했고요. 다만 백패스를 캐치하면서 간접 프리킥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간접 프리킥 내주는 거, 백패스 잡는 거는 아마 각 팀 골키퍼마다 한 번씩은 했을 겁니다. 이 골대녀 세계관에서는 아주 흔한 그런 실수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점 8점 드리겠습니다. 주시은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상당히 킥의 정확도가 높고요. 깔끔하고 간결하게 처리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 성공도 7번이나 기록했고요. 킥은 6번. 자, 수비도 좋았습니다. 클리어 5번. 결정적인 수비가 하나 있었는데요.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바다 선수가 이제 슛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한 발 앞서서 공을 클리어했습니다. 자, 내용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평점 8점 드려도 무난했는데, 자, 이게 있었습니다. 실점 상황에서 수비수였는데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물론 박은영 선수의 백패스가 결정적이긴 했습니다만 주시은 선수가 자리를 지켜줬다면 아마 체리나 선수를 그래도 좀 견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게 좀 패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볼도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7점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현영민 감독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골대녀 감독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대0이었지만 상당히 내용 좋았고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선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또 부상이 계속 속출했기 때문에 그런 불운 속에서도 고군분투해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고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신도 없었을 거고요. 골대녀의 경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수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골대녀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현영민 감독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양 팀의 평점을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체리나 7점, 바다 9점, 감미연 7점, 아유미 8점, 유빈 9점. 그래서 바다 선수를 MOM으로 꼽았고요. 최진철 감독에 9점 줬고요.
아나콘다는요, 신하영 8점, 박은영 6점, 오정현 8점, 윤태진 8점, 주신 7점. 그 중에 윤태진 선수,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주는 민트별을 줬습니다. 현영민 감독에게는 평점 8점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FC 원더우먼이 출격을 합니다. 황소윤과 송소희, 짧은 클립을 통해서만 봤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최강의 투톱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선수의 진짜 실력은 어떨지 매우 궁금하고요. 또 치타 선수, 박슬기 선수, 기비정 선수의 실력도 궁금합니다. 예고편을 통해서 짧게 활약상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일지, 또 팀으로서는 원더우먼이 어떨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특별히 관중석에는 골대녀의 절대자 박선영 선수, 그리고 정규 시즌의 신성 사오리 선수가 이 두 선수를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선수가 박선영, 사오리에 대적할 만한 투톱이 될런지 특별히 또 관심 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평점이라는 게 저도 객관적으로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차피 주관적인 거잖아요. 저 킹버틀러의 주관이 담긴 평점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에게는 너무 후하다, 또 어떤 선수는 너무 박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점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점은 주관적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자고요.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킹버틀러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